네. 제가 작품을 할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었고, 이번 작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의역 척사 사건 그때 그 스크린도어에 어쨌든 19살의 그 실습생이 끼어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얼마나 그 살점이 뜯겨지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오랫동안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가방 안에서 유품에서 컵라면과 젓가락과 공구가 같이 발견됐잖아요. 그 사진의 어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뭔가 이게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물론 그럴 때마다 한쪽 마음에서는 잠재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작업이 되고 항상 저예산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상업 영화 해야 되는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만은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검정색 옷 입으신. 같은 세대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되게 눈물이 많이 나고 공감이 많이 했는데요. 이게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까 그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독님께서 만드실 때는 이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냥 괴롭거나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또 어떤 것을 느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여기 보면은 사실 그 세연이라는 인물은 기성세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가끔 제가 꼰대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는 순간, 이럴 때 나 지금 꼰대짓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세연을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19살의 준을 완전히 주인공으로 풀기에는 제 나이가 이미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연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 가해자의 그 입장이 된 세연도 결국은 이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인물들이 사실 처음에는 세연이가 준을 사실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식이, 소중한 자식이 또 그 한쪽에서 그런 다른 삶에, 준과는 다른 경우지만 놓여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자각하는 순간 저는 그게 세연에게 내려진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이 세 사람에게 뭔가 이런 고통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결국 세연이라는 인물이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누구 하나가 주인공이 아닌 이야기,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어떤 이 사회의 시스템,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밝은 것도 있지만 이 헬조선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모두가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존재고, 그들이 결국은 세연이 하는 행위가 그렇게 대단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하는 행위가 어쨌든 자기의 욕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셔터를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이 결국 자기의 욕망을 닫아버리는, 욕망을 닫음으로 해서 결국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손을 내미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연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연대라는 게 굉장히 큰 게 아니라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그게 어떤 연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고통을 공유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 저희가 사실 촛불도 뭐 있고 이랬지만은 그런 게 사실은 조그만 촛불 하나로 시작됐듯이 여기서 그 세연이라는 인물이 그런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저는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도 괜찮아요? 되게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래가 되게 현실적인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고 지금 잘 하고 싶은데 안 될 때의 그 마음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저도 실제로 뭔가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는 중이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미래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혹시 또 질문 네, 앞에 분 여기. 네, 좋은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면 조합하시는 형이 입구가 난 거를 이제 갖다 던지는 거를 다른 세상에 보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형은 그 말의 뜻이 어떤 의미였고 주인공한테 그 남자친구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는지가 그렇게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어떤 장면에 되게 많은 갈등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와닿고 왜 너무 와닿는지 우선 제가 조각을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 수중 조각을 하는 그 작가가 외국 작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조각상을 바닷속에 넣어서 이렇게 그 전시를 하는 작가인데 그 조각상 자체가 사람의 인체를 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었고 또 저희 동네에 그 산책을 하다가 이제는 그 조각품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조각 공원도 아니고 조각가들이 하다가 그냥 던져놓은 이런 게 세월에 이렇게 풍화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진 있잖아요. 세연의 그 사진에 서랍에서 연 거는 실제 그걸 제가 찍어뒀던 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뭔가 육체가 붙여져 있는데 뭔가 그 느낌이 저는 약간 사람의 모양을 따고 있어서 살아있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버려진 존재지만 그것 자체가 뭔가 영원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영혼을 가진 그런 게 있었고 또 사실은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에게 사실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가 있었고 그래서 물속에 어딘가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저는 시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호는 굉장히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기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실 19살의 그 준내의 희생과 세월호의 어떤 그 청년들의 희생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그 명호가 하는 방식은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그 물속에 어쨌든 자기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어떤 위로를 하는 의식 같은 행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가 조각을 맞추는 것도 약간 동일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넣었습니다. 저는 하면서 제일 공감이 됐다. 마음이 좀 아팠던 장면은 주지영 대리 그 선을 계속 발견했을 때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합격 부족 같은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 보면서도 좀 없었다 이랬고 하면서 연기를 할 때도 가슴이 아팠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제가 그러면 하나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아까 그 석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미래가 석고를 맞추는 장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부분이 자꾸 생체 얘기를 해줘. 사실은 여기 그 이준이 손도 그렇고 우리 미래의 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뭔가를 밖으로 표출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본인을 사실 상처를 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미래가 이렇게 석고를 붙이는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이게 봤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봉합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래의 선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준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서는 인물들이 명호라고 생각을 했고요. 같은 비슷한 세대의 명호고 그리고 사실 세연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로서 비겁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조각을 던지는 그 행위가 뭐 그렇게 큰 그 이후에 사실은 미래가 조각을 맞추는 건 편집에서 뺐었어요. 최종적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뭔가 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뭔가 마음을 공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세월호가 사실 사건이 터졌을 때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애도를 하고 그 나이대 20대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떤 하나로 공유되는 그런 거를 편집에 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물론 미래가 영향을 사실 받죠. 거기서 그 편지를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가는데 미래는 죽지 않았으면 원래 시나리오부터 죽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사실은 그 절벽 같은 벽을 보고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씬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여기 문자 하시. 너무 잘 봤고요. 지난 이전 작품의 유리정원이나 아니면 마돈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주인공이라고 해야 할지 나오는 주된 인물들이 항상 너무 좀 순수함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심지어 한 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사실 더 마음이 쓰라리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성은 어떻게 그렇게 좀 찾아가시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숲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명호가 아니고 주민이 있던 숲도 그렇고 그런 장면들이 유독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건 좀 이렇게 치유의 사실 공간으로 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그 공간의 의미들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선 19살의 준이 사실 제 예전작 명왕성에서도 이름이 준이거든요. 거기서도 19살이었어요. 19살이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20살이 되기 전에. 근데 사실은 가장 젊은 딱 20대를 통과할 나이에 뭔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유역 사건도 그렇고 그때 MBC에서 특집 다큐를 해줬을 때 19살의 실습생 3명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해줬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뭔가 가장 순수하고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될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뭘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말씀하신 어떤
순수한 인물, 그러니까 준이로 대변되는 어떤 그 준을 먼저 사실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전체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접근했고 또 준이가 사실 콜센터 안에서 그 벽에 빛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혼자 야근을 하면서 그게 저는 사실 젊은이의 앙지의 그 빛의 그 영문 제목으로는 라이트 포더 유스잖아요. 그래서 그 가느다란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어떤 이런 것이 명호를 만나서 확 뚫린 어떤 그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실 되게 즐거웠어요. 두 명이 앉아 있는 그 저희 촬영 감독님이 잘 찍어주셨는데 저기 계십니다. 근데 뒷백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공간의 모습이 굉장히 좀 조용하고 판타스틱한 안정적인 어떤 그런 편안함을 주려고 그런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네, 또 약간 질문. 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다른 질문들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제가 영화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 준이가 뭐랄까 되게 순수하게 나오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여자한테 이제 막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방탈출 거기 방에 가서 이제 석고상을 막 이렇게 부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석고상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되게 사람 같다고 이제 느껴져가지고 준이가 본인이 이렇게 약간 몰렸을 때 왜 이런 폭력성을 드러내는지 왜 그런 장면을 구성하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요리점원에서 카피로 썼던 건데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다. 네, 오염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폭발했을 때 준이처럼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고요. 특히 그거를 저는 카메라를 통해서 담고 싶었어요. 그 준의 카메라가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건데 결국은 그 여자를 죽이는 그 도구, 살인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박하겠다. 카메라를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준이가 그 골목을 떠날 때는 그 실제로 제가 그 찬영 배우한테 찍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달아놓고 틀어놓고 그냥 찍게 했습니다. 레코딩을. 그래서 거기서 그 이제 골목을 빠져나갈 때 그 출렁거리는 그 카메라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편집에 그대로 원본을 썼습니다. 그게 마치 준의 마음, 마지막에 발걸음 어떤 그거를 담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 순수했던 열정과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19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어떤 그 유리알 같은 진짜 저는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는 뭔가 금이 가고 산산이 부서졌을 때 결국 그 아이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뒤쪽에 손 좀 들어요. 네, 그럼 또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거리가 참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 센터장 엄마 센터장의 그 입장으로만 이야기를 풀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더 울컥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준 그리고 또 미래 입장이고 엄마이면서 또 이제 회사 그 센터장을 이렇게 입장이 이 세 개의 입장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와 또 센터장 세연의 입장이 엄마와 또 자식 그리고 또 이준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중첩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저는 정말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의 의도가 분명히 연출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센터장이 그 엄마이기도 하면서 또
그 조직에서는 리더잖아요. 리더고 사실 그 실적 때문에 그 어린 친구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 실습생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게 세연이라는 인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보면 신현식 감독님이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그 낙지를 집어넣고 그 애들립이었거든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뭐 애를 쓴다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거 애들립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사실 모든 걸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어쨌든 낙지가 이렇게 바둥거리는 그 알코올에서 바둥거리는 그것과 세연이 어쨌든 이걸 쳐다보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인물 일부러 그래서 사실은 그 세연을 어떤 가해자의 입장, 물론 극악무도한 가해자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가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세연이란 캐릭터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되고 몰입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질문 있으시면은 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십니까? 배우 정하담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그 호흡을 엄마와 세연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표현을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미래의 입장에서 다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꾹꾹 눌려야 되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느껴지는데 왜 우리 그 사원증 들켰을 때도 그렇고 말 한번 해보지 얼마나 직장을 가지고 싶었으면 근데 계속 눌리는 이런 연기들을 하면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답답하다기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미래와 가까운 건가? 이 감정이 조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는 말씀을 이야기를 잘 안 나누셨나요?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과 하면서 또래를 연기하신 거기도 해서 더 공감대가 더 네. 깊이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저의 캐스팅 전략이었습니다. 준이도 찬영군도 19살입니다. 실제로.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신지 혹시? 네, 지금 그러면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곧 또 영화 개봉되기도 할 거고 영화제에서 지금 또 계속 만날 건데요.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는 젊은이의 양지를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영화가 저는 제가 마음에 되게 담기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감독님이 처음에 이 영화를 생각하시고 얘기하셨던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 영화가 되게 다가오는 지점이 저도 있었는데 조금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남자 화이팅! 저는 우선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개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국내 배급사가 없습니다. 해외 배급사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내년 제 바람은 그 5월 1일에 메이데이 때 개봉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저를 많이 바꾼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은
이 세대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성세대로서 어제도 제가 집이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로서 좀 사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생충처럼 기생충만큼의 스포일러는 없지만 저희도 이 스포가 있으니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요. 스포만 피해서 좋은 글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남포동에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늦은 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포동에 왔습니다. SNS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